안녕하세요. 세기 PNC 라이브 클래스의 강사를 맡게 된 홍동민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남다른 시선으로 보는 도시풍경 촬영법 이런 주제로 이제 수업을 하게 됐는데, 저번 수업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촬영에 대한 그 알고리즘을 도시풍경 사진과 함께 설명드리는 그런 시간이 될 겁니다. 제 소개를 드리면, 이제 어제도 드렸지만, 이제 펜탁스 앰버서더가 올해 5월 달부터 이제 진행이 돼서 이제 오늘 수업을 진행하게 됐고, 플루토 포토라는 이름으로 인스타그램 활동도 하고 있고, 뭐 다양한 곳에서 수업도 하고 있고 이런저런 상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제 이런 자리를 마련해준 세기 PNC 분들께 감사드리고, 또 여러분들한테 제 사진을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는 영광스러운 자리라 먼저 감사 인사드리면서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내용은 이제 구도와 주제의식에 대해서 설명드릴 건데, 뭐 자연의 풍경 사진도 어렵지만 그 도시의 풍경 사진은 더욱 복잡하고 변수도 많고 또 고려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또 주제도 다양하죠. 지난번 Q&A 시간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감정적이거나 직접적인 표현까지 가능한 게 도시 풍경입니다. 또 흥미있는, 개성있는 또 작가의 주관적인 부분들이 많이 들어갈 수 있는 게 도시 풍경 사진이기도 하고요. 오늘 수업 역시 제 주관적인 수업이기 때문에 촬영에 보탬이 되는 그런 내용 위주로 수업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너무나도 다양한 구도와 주제 의식이라고 제가 이름 붙였는데, 도시 사진을 볼 때 그 적용되는 그 자연 사진과 다른 그 다양한 변주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사람이라든가, 예를 들면 건물이라든가, 뭐 예를 들면은 건물의 골목이라든가, 이제 사람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그 수천만, 수백만 그런 다른 여러 가지 갈래의 그 주제들이 있고 요소들도 있고요. 거기에 따른 감정들이나 뭐, 그 보도사진에 이제 들어갈 만한 뭐 현실성이라든가 아니면 아트 작업에 들어갈 만한 화려함이라든가 여러 가지 내용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단순하게 도시 풍경 사진으로 묶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주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번 수업에는 전부 담지 못하고 그 중에 일부만 말씀드리는 수업이 될 것 같고요. 또 도시 풍경 사진의 프레이밍이라고 해서 제가 화각을 잡아가는 그 다른 분들이 아니라 다른 분들이 하시는 건 제가 정확하게 어떻다 말씀드리긴 어렵고 제가 잡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는 시간이 되고 또 마지막으로 주관적으로 만든 나만의 사진 제가 주관적으로 어떻게 만드는 것인가에 대한 설명도 드릴 겁니다. 일단 이제 첫 번째 사진은 가고시마에서 제가 여행 중에 촬영한 사진이고요. 지금 보시는 거는 40mm. 그때 이제 풍경 수업 때 설명드렸던 이 40mm로 촬영한 겁니다. 이 가고시마 여행은 3박 4일 정도 됐었고, 이 여행 내내 이 40mm로 촬영하였는데, 풍경이라든가, 사람이라든가, 스냅이라든가, 자연 풍경도 포함해서 말이죠. 이 40mm 하나로 전부 찍었거든요. 사실 줌 렌즈가 있었으면 좀 더 다양한 표현이 가능했겠지만, 저 나름 이제 단렌즈 하나만으로 이 단렌즈를 좀 더 이해해보고자 그렇게 한번 이제 제약을 두고 촬영하려고 여행 중에는 그렇게 제약을 두고 촬영했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어제 나왔던 거랑 똑같죠. 사실 그 구도라는 게 풍경 사진이나 도시 사진이나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도시 사진이라고 해서 자연 풍경 사진과 전혀 다른 구도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우리 눈에 익숙한 그런 구도를 많이 사용하고요. 물론 이제 주제나 아니면 내가 표현하는 것에 따라서 각자 맡은 그런 주제들에 따라 구도를 좀 더 비율을 좀 바꿀 수 있겠죠. 그런 부분은 본인의 이제 그 연출 방법에 따른 선택이니까 그렇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어제 마무리 수업하면서 얘기했던 거를 이제 한번 더 하고 싶었는데 개성 있는 사진은 어떤 비율로 촬영이 될까? 이제 후반부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균형과 우회성, 제가 이제 강조드렸던 균형 부분이 이제 95% 정도, 그리고 우회성 부분이 5% 정도, 이 부분이 한 10%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로 이제 호환이 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정비례하고 수평 수직이 맞고, 이제 직선의 편리함과 이걸 맞추기 위해 뷰파인더 격자 가이드도 있을 거고, 핸드폰에도 요새는 다 격자 가이드가 나오죠.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찍으면은 어느 정도 비율에 맞춰서 촬영이 가능하고요. 수평계가 다 달려 있어서 또 수평에 맞춰서 촬영하고, 또 이제 의외성 같은 경우는 이제 그때 이제 색 변화라든가 주제 배치라든가 구도의 변화 여러 가지로도 했었겠지만 도시 같은 경우는 좀 더 다양한 변주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의외의 상황이 많이 연출되는 게 또 도시 사진이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높은 데 올라가서 도시 풍경을, 야경을 찍는 촬영 같은 경우는 자연 사진과 거의 비슷하게 이제 이제 촬영자로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컨트롤하는 상황이 어렵지만 우리가 그라운드 레벨에서 걸어 다니면서 촬영하는 그런 풍경 사진 같은 경우는 그 시간에 바라보는 주제, 그 시간에 맞닥뜨리는 경험들을 담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주제를 어떤 식으로 배치한다든가 주제가 어떤 행위를 한다든가에 대한 그런 선택을 이제 촬영자가 어느 정도는 컨트롤이 가능한 것 같아요. 그 해당되는 그런 순간에 맞닥뜨렸을 때 촬영을 하게 되니까요. 해서 일반적으로는 이 균형 맞춘 촬영을 하되 이 의외성을 본인이 이제 어떻게든 찾아내서
이제 같이 합치가 된다면은 개성 있는 나만의 사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자연 풍경 사진에도 얘기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 도시 풍경 사진은 더더욱 이제 반영되는 부분이라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고, 그래서 이제 반복적인 리듬이라고 해서 이제 넣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사람들이 이제 만든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그 규격화되어 있는 반복적인 리듬이 있고, 그 뭐 이런 창살의 프레임이라든가 뭐 이런 난간의 그런 템포, 그리고 바닥에 있는 격자무늬라든가 뭐 여기 있는 그 그림자들, 또 제가 이제 촬영할 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는 이제 빛과 어둠 그 사이 공간에서 이런 변화들을 찍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가 이제 가장 밝은 부분이 있다면은, 이제 화이트홀의 밝은 부분이 있다면, 아주 어둠만 찍힌 그 절대 영역에 검은색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이 촬영하는 부분이 이 흑백이 혼재되어 있는 그런 상황을 많이 촬영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 리드미컬하게 배치돼서 또 도시에 있으면 이런 것들이 더 잘 보여요. 그래서 어떤 그런 템포가, 이런 반복적인 리듬이 운동성을 주고 또 감상을 불어일으키는 게 아닌가. 도시 풍경 사진을 찍다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풍경 사진에 소실점이 있거나 아니면은 저 멀리 원경, 그 저 멀리 저 너머의 것을 촬영도 많이 하는데, 도시 풍경은 그런 게 없는 촬영도 자주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리듬이나 반복적인 패턴만으로도 그 아름다운 미학이 성립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거죠. 뭐 이 사진이 예뻐서라기보다는 제가 설명드리는 거를 이제 가장 잘 보여주는 사진이 아닐까 해서 이렇게 사진을 준비했던 거고, 이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불규칙적인 이런 사진이 있겠죠. 그러니까 규칙 가운데 이런 불규칙들이 엉클어져 있는 모습이 또 우리 시선에서는 좀 색다르게 보이기도 하거든요. 뭐 왼쪽에 있는 뭐 벽돌이 으스러지고 부서져서 벽이 이제 완전히 넘어간 모습인데, 뭐 이런 것도 저는 좀 특이하게 이제 받아들였어요. 눈이 쌓여 있고 황폐해져서 건물이 버림받은 느낌이 뭔가 독특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촬영했고, 이제 가운데 있는 의자들이 여기도 이제 폐건물이거든요. 이제 의자들이 마구잡이로 쌓여 있는데 햇살이 탁 떨어져서 이 버려져 있는 의자들한테 뭔가 활기를 주는 것 같았어요. 어두운 방 안에서 빛이 떨어져서 버려진 것들이 빛을 받는 게 뭔가 좀 색다른 느낌을 받았거든요. 이 의자들이 뭐 규칙적으로 쌓여 있었다면 그것도 어떤 느낌을 줬겠지만, 이렇게 불규칙하게 느려져 있기 때문에 좀 더 버려진 느낌이 강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촬영했고, 오른쪽은 이제 미술관인데, 미술관에 이제 위에 달려있는 이제 오브제들이 일정 규칙으로 미사일처럼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는데, 빛을 받고 떨어지는 그림자들이 뭐 약간 물고기 떼처럼 보였어요. 이제 걸어가시는 분이 저한테 카메라 알려주신 분인데, 일단은 이분이 이제 제가 미술관을 걷다가 바라봤을 때 정말 필요한 위치에 걸어가고 계셨고, 이때다 싶어서 바로 촬영했습니다. 그래서 그림자들이 이렇게 마치 물속인 것 같아서 이렇게 촬영해봤고, 이 사진 얘기를 하면서 좀 더 덧붙이자면, 우리가 구도를 잡거나 빛에 대한 반응이나 이런 부분을 이제 연습을 할 때 미술관에 가서 촬영하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미술관 같은 경우는 작품을 비춰주기 위해 조명 계획이 다 되어 있고, 또 그 작품이 돋보이기 위해 거의 배경이 백지인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이제 빛이 떨어지고 이 그림자들이 철저하게 전시 계획하에 이제 배치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주제를 잡고 구도를 만들 때 연습하기에는 제 생각에는 최적의 장소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작품을 보면서 공부를 할 수도 있겠죠. 이거는 이제 중급자 이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보통 촬영을 꽤 많이 경험을 하셨던 분이나 아니면 이제 사진에 대한 경력이 많으셨던 분들은
본인만의 루틴이 있어요. 촬영을 하는. 뭐, 어느 정도 비율에 어떻게 대상을 갖다 놓고 촬영을 하고, 이런 루틴들이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든 무시하거나 깨려고 노력을 해야 그 의외성이 생기거든요. 아마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본인의 사진에 그 매너리즘에 빠지신 분도 많으세요. 사실 저도 매너리즘에 좀 빠져 있는데 어떻게든 이제 깨 부수려고 또 다른 좀 변칙적인 의외성, 다른 사진이 어떤 식으로 이제 변화하려고 노력하나 이런 것도 찾아보고 그것을 내 사진에 적용하려고 많이 노력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어떤 규칙을 가지고 있는지 자기 사진을 보면서 한번 찾아보고 또 내가 너무 여기에 익숙해져 있는 게 아닌가 한번 다시 생각해 보기도 하고요. 또 이제 인스타그램이나 아니면 다른 작가분들의 사진을 봤을 때, 이 사진이 너무 좋다. 왜 좋을까라는 걸 좀 찾아보고, 나도 이렇게 바꿔봐야겠다라고 해서 접목시켜 보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내 사진을 바꾸고 싶으면 결국은 내 사진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 좀 찾아보고, 또 내가 더 좋게 생각한 사진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지 한번 찾아봐야 알 수가 있는 거겠죠. 이제 이런 변주들, 제가 이제 말씀드린 변주들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가져왔는데, 그 연등회라고 그 조계사에서 하는 아주 큰 행사입니다. 이제 그 연등을 각 그 지파, 그 불교 사찰에서 이제 이제 연등을 들고 이제 행렬을 하시는데, 네, 그때 이제 마침 제가 퇴근하고 진행되는 시간이라 한번 이제 같이 그 군중들 사이에서 촬영을 했어요. 사실 촬영하기에는 그렇게 좋지 않은 환경이었거든요. 이게 움직이면서 촬영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네, 거기 한 곳에서 촬영해야 될 수밖에 없던 상황이어서 어쨌든 오른쪽 사진은 이제 일반적으로 수평 수직을 맞춰갖고 보정을 했고요. 촬영도 그렇게 하려고 했고 왼쪽은 제가 앉아있는 그대로 촬영한 거예요. 근데 이제 살짝 기울었지만 뭔가 다이나믹하고 더 자연스럽고 저 나름 요로 사진이 더 마음에 들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런 것들이 참 저는 이제 그 일반적으로 정확한 정비례 사진보다는 약간 변주에 판 방법이지 않나 라고 생각했고요. 또 요거는 이제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던 한 장의 사진을 두 장으로 만들면 이제 몽타주라고 영상 용어인데 그 전혀 다른 분위기의 두 장을 갖다 붙여도 스토리텔링이 있는데 이건 아예 한 장의 사진이잖아요. 한 장의 사진을 두 장으로 쪼갰기 때문에 이 왼쪽의 사진도 한 장의 사진이고 오른쪽의 사진도 한 장의 사진인데 이어 붙으면서 이 연속적인 이미지를 가져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 장의 사진을 쪼개보는 작업도 굉장히 재밌게 생각합니다. 인스타그램 옆으로 그 비율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른 것도 맞지만 이렇게 넘어감으로써 이제 넘어가는 그런 감정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 우리가 플래시 게임 하듯이 넘어가는 그런 자연스러운 움직임처럼 이런 넘어가면서 뭔가 좀 다른 느낌이 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도시 풍경 사진은 아닌데 제가 우연하게 찍은 오른쪽은 제가 우연하게 찍었고요. 왼쪽은 제가 의도하고 찍었습니다. 이 설명을 좀 드리면 왼쪽은 제가 풍경 촬영장 가서 줌링을 돌리다가 보니까 인터스텔라처럼 땅이 이렇게 올라오는 것 같은 분위기의 장소가 있더라고요. 이제 실제로 땅이 올라오는 게 아니라 이 토지주가 언덕길을 아주 알뜰하게 이렇게 쪼개갖고 밭을 일군 거죠. 근데 이게 마치 이 땅을 접어놓은 것처럼 뭔가 좀 독특한 분위기여서 촬영했었고 왼쪽 같은 경우는 제가 KS2라는 보급 바디를 이제 구매를 하고 바디 테스트를 하려고 현장에 나갔는데 화이트홀이 어떻게 얼마나 생기나 참고로 KS2는 굉장히 저렴한 바디인데 14비트가 아니라 세격이 12비트로 좀 낮은 편이고 아무래도 보급 바디다 보니까요. 그래서 K1과 좀 비교를 해보려고 촬영을 했는데 화이트홀이 엄청나게 거대하게 찍혀서 뭔가 이제 외계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집에 가서 여기다가
제가 촬영한 달을 넣어서 내 인스타그램에 올려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연하게 찍힌 비현실적인 모습도 어떻게 보면은 이 의외성이나 변주의 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보면은 예, 사랑돼지님이 어떻게 저런 곳을 찾으셨어요? 라고 하시는데 이제 왼쪽은 황룡강 습지고 제가 그 자주 가는 그 습지 촬영지입니다. 그래서 일단 사람이 없고 굉장히 이국적인 분위기가 나고 마치 러시아 툰드라 같은 느낌이 많이 나는 장소거든요. 그래서 겨울에 가도 특이하고 봄에 가도 특이하고 여름에 가도 특이한 장소라서 그래서 습지를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거예요. 사람이 없고 내가 어떤 촬영하기도 쉽고 또 오른쪽 같은 경우는 요걸 촬영하러 간 건 아니지만 이제 풍경 촬영장에 가서 그 150, 450이라는 장망원이 있을 때 이런 식으로 관찰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망원 영역대 렌즈도 이제 풍경 사진 촬영할 때 하나씩 구비하는 것도 좋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제가 하는 라이트 페인팅인데 오른쪽은 오브라는 그런 라이트 페인팅이고 이제 왼쪽은 LED 와이어로 만든 이제 그 라이트 페인팅입니다. 제가 그 좀 다양한 부분에 관심이 있고 카메라로 할 수 있는 거는 뭐든 찍어보고 경험해보고 또 이게 또 나의 다른 표현법이 되기도 하고요. 제가 가지는 주제로 다른 식으로 표현이 가능한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오브 같은 경우는 그 핸드 컨트롤이 좀 중요합니다. 이 돌리는 사람도 저고요. 삼각대를 세워놓고 하는 건데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어쨌든 이런 장르로 표현할 수도 있는 거고 이제 왼쪽에 있는 LED 와이어 이런 식으로 이제 해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참고로 이 그 라이트 페인팅은 기본적으로 장노출입니다. 이 삼각대를 세워놓고 뭐 10초나 뭐 8초 이런 식으로 길게 촬영해서 나오는 결과물입니다. 네, 혹시 관심 있으시면은 뭐 유튜브에 라이트 페인팅이라고 영어로 치면은 아주 많은 것들이 나옵니다. 제가 한 건 이제 오브라는 거고 이제 LED 와이어로 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경계 사진이라고 했는데 제 생각에는 그 사진스럽지 않은 사진도 굉장히 재밌게 생각하거든요. 이제 그 미술에서는 약간 반사되는 것들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수면에 비치는 것들이라든가 이런 거는 이제 뭐 현상학적인 접근 뭐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하는데 오른쪽 같은 경우는 제가 예전에 봤던 그 미술 작품이랑 엄청 비슷한 분위기여서 지금이다 하고 찍은 사진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유리창 안에 있는 사람과 유리창 밖에 있는 사람이 동시에 나오는 사진이고 거기에다가 이제 풍경도 같이 배치가 돼서 마치 여러 장의 사진이 겹쳐져 있는 것 같은 사진이 되죠. 실제로는 단 한 장의 사진인데요. 이런 사진도 되게 재밌었고 왼쪽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라이트 페인팅하고 이제 한 친구한테 한번 들려주고 제가 이제 셀카를 찍은 거죠. 네, 이렇게 해봤는데 이런 꿈틀대는 이미지가 이 친구는 이걸 의도하지 않았겠지만 이런 화려하거나 아주 불규칙적인 움직임이 뭔가 춤 동작 같았어요. 그래서 뭔가 움직임도 같이 촬영된 게 아닌가. 근데 이런 촬영을 하다 보면은 나의 풍경 사진에 어떻게든 대입을 시켜볼 수도 있는 거고 또 이런 장르적인 변화를 통해서 또 개성을 또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카메라로 시도할 수 있는 장르를 계속 도전해보고 또 이런 것들이 나의 사진에 어떻게 반영이 될 수 있는가도 고민을 해보고 그런 시도와 과정이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꿈틀대는 사진은 이제 LED 와이어입니다. LED 와이어로 장노출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앞으로 이제 보여드릴 사진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이제 도시의 사진은 자연 사진도 이제 뭐 어떤 서사적인 구체적인 표현도 가능하겠지만, 도시의 사진은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이 가능해요. 그 이유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고, 어떤 그 사람들이 살고 있으면서 사람들이 만든 것들은 정확하게 목적 의식이 있는 뭐 건물들이라든가 뭐 길이라든가 이 용도와 방법이나 이게
다 구체적으로 정립이 되어 있죠. 그래서 작가가 어떤 식으로 표현할 때 이 도시 사진 같은 경우는 좀 더 그 접근이 좀 더 주제를 강하게 가져갈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 삶과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라고 적어봤습니다. 이거는 이제 서울시에서 했던 나의 도시 이야기라는 공모전에서 제가 입상했던 사진인데, 이 남대문의 국수거리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이전의 사진이고요, 당연히. 코로나 이전에 이렇게 좀 정감 가고 푸근한 그런 그림들이 있죠. 지금 같은 경우는 뭐 소방안전보호법이나 아니면 이제 미관상 많이 개발이 돼서 이 지금 같은 분위기가 좀 안 날 텐데, 저는 요런 좀 재래시장이나 아니면 사람들이 푸근한 정이 있는 것 같은 그림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런 모습이야말로 도시의 이미지라고 생각해요. 물론 여러 가지로 이제 바라보는 것들이 많겠지만, 참고로 이 사진은 이제 제가 설명드렸던 40mm로 촬영했습니다. 40mm로 촬영한 사진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어제 질문 중에 이 사진 생활을 하면서 가장 본인이 만족한 사진이 어떤 사진이냐라고 물어보셨는데, 저는 이 사진을 제일 좋아하거든요. 참고로 이 사진의 제목은 사람 냄새 나는 시장입니다. 딱 직관적이죠. 소실점도 분명하게 있고, 뭐 이제 단순히 구도를 잠깐만 이제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소실점이 정확하게 있는데 3분의 1은 아니죠. 그리고 이제 좀 떨어져 있지만 이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런 이 구도라든가 다 이야기들도 있고요. 사람들의 시선이라든가 이런 표정들이라든가 일부러 좀 셔터 스피드를 좀 조절을 하기도 했고요. 앞에는 제가 일부러 블러 처리를 좀 했어요. 이 사람들이 너무 가까이 있는 분들이 주목되지 않게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보정적인 처리도 했고, 여기 비니팅을 좀 줘서 가운데 좀 더 집중하실 수 있게끔 보정을 했고요. 여기는 이 노란색 불도 색온도를 조금 맞춰줬어요. 네, 실제로 보면은 우리가 실내 촬영을 하면 이 형광등이나 아니면 다양한 빛들의 색온도가 전부 다르거든요. 근데 이거를 좀 맞춰주면은 좀 더 균일하고 예쁜 이미지가 되지 않을까 해서 좀 조절을 해준 겁니다. 어쨌든 요 사진 이랬고요. 네, 얘기하다 말았었는데 이 사진을 제일 좋아하고, 이 사진을 제일 좋아하는 이유는 제가 어떻게 찍고 싶고, 주제의식도 분명하다고 생각을 했고, 또 제가 도시 사진이라면은 이 사진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설명을 드리면은 이 사진의 제목은 이 물레동 블루스예요. 물레동 철공소 거리에서 찍은 거고, 이 사진이 원본은 이렇지 않은데 제가 이제 파란색으로 만든 거거든요. 이 사진은 제가 모델 촬영과 출사 있기 전에 사전 답사로 한번 밤 촬영, 모델이랑 촬영한 것도 밤에 촬영하기로 약속을 했고, 그래서 밤에 촬영 답사를 했던 건데, 이 골목에 이제 야근으로 이제 비춰지는 이 건물 안에서 비춰오는 불빛이라든가, 야근 때문에 이렇게 불이 켜 있죠. 그리고 이 헤드라이트, 이 전신주, 가로등의 이제 불빛이 이 사람을 그렇게 비춰주면서 이 그림자가 사선으로 가고, 여기 있는 화살표도 가면 안 되고 옆으로 가서도 안 되고, 약간 도시의 삶을 우리들 직장인들 삶 같이 생각이 됐어요. 이 느려져 있는 이 복잡한 전선들도 약간 복잡한 심사를 말하는 것 같기도 하고, 저 멀리 원경도 뿌옇죠. 이날 또 미세먼지가 장난 아닌 날이라 하늘도 그렇게 깔끔하지 않은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도시의 복잡한 거리, 뭐 이런 자전거들, 뭐 오토바이, 뭐 이렇게 자동차들도 일을 마치고 쉬고 있는데 사람은 걸어가고 있죠. 이런 것들이 참 제가 촬영하고 싶었던 이미지에 딱 적절하게 잘 맞았거든요. 답사 가려고 이리저리 왔다 갔다 두리번거리다가 저 멀리 한 분이 퇴근하면서 걸어 다니시는데,
이거다 하면서 바로 촬영했고요. 집에 와서도 보정하면서, 이거 이렇게 보정해야겠다라고 하면서 두근대면서 집에 와서 보정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촬영을 어떻게 했는지, 가운데가 제가 찍은 원본이거든요. 이제 보면은 조리개를 살짝 조여서 찍었기 때문에 좀 더 원경과 근경이 더 뚜렷한데, 일부러 좀 더 뭉개는 보정을 했어요. 부분 대비를 좀 내려주거나, 그리고 디테일을 좀 내려주는 작업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작업을 했고, 주인공이 이제 가운데이기 때문에 주변에 이제 조도도 좀 조절을 하고, 또 물레동 블루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좀 파란색으로 했습니다. 이제 파란색이 약간 우울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도시적인 그런 분위기를 좀 많이 표현하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사진적인 완성은 흑백이 좀 더 낫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담고 싶은 주제가 파란색이 좀 더 맞다고 생각해서 적절하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편집했던 거고, 물론 이제 제 기준입니다. 사진적인 완성이라고 하기에는 제 기준에 의하면 오른쪽 사진이 내가 생각하는 주제가 더 맞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서 편집을 했어요. 이제 앞서 이제 뭔가 많이 빠져 있죠. 약간 벌레 파먹은 치즈처럼 이 내용들이 많이 빠져 있는데, 사실 1시간, 그러니까 지난 시간까지 다 합쳐서 2시간 안에 이 개성을 담아내는 수업을 한다는 게 좀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좀 추천을 드리는 게, 이론 공부를 위해서 좀 책을 읽으시는 것도 좋고, 그 유튜브도 많이 보시고, 가능하면은 그 이론의 밑바탕이 있는 상태에서 이 경험치 최대한 많이 찍어보는 거. 저도 그렇게 이제 경험치를 늘려가는 거고, 이론적으로 있는 거를 셔터로 누르면서 또 표현을 해봐야 결국은 이게 이제 자기 자양분이 되거든요. 이론 공부 책을 좀 추천드리면은, 저는 사진 미학이라든가 사진학에 대한 책보다는 미술 원론이나 미술서를 좀 더 추천드려요. 예를 들면은 그 미학 오디세이라든가, 좀 저자가 요새 문제가 좀 있는데 어쨌든 책은 굉장히 좋습니다. 미학 오디세이라든가 한젠마 교수님의 그림 읽어주는 여자, 아니면은 이제 그 수학의 정석 같은 미술 책이 있거든요. 서양 미술사라는 책이 있는데 그런 책도 보면 굉장히 좋고요. 어느 것이 됐던 그림이 많고 사진이 많은 책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작가분들이 어떤 식으로 의도해서 촬영을 하고 어떤 식으로 영향을 받았으며 이런 것들이 내 사진에는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는가 한번 찾아보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술 얘기를 더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관찰 연습이라고 해서 이제 멋진 작가분들 사진을 찾아보자. 요새 인스타그램에 사진 잘 찍는 분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제 사진도 엄청 작아진다고 생각되는 그런 분들 사진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 사진도 좀 찾아보고, 또 친절한 분들은 내가 어디서 찍었고 어떤 식으로 촬영을 했고 전부 알려주세요. 그래서 그런 거를 찾아봐서 이분은 이런 설정 값으로 촬영을 했구나. 사진을 보면은 또 이런 날씨에 촬영을 했구나. 항상 해외 사진이 멋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해외 사진의 태양빛이 달라서 그럴까라는 의문도 좀 있습니다. 그런 것들, 아니면 이제 해외 사진 작가들은 유튜브 영상을 굉장히 친절하게 많이 해주시거든요. 어떤 영상들 같은 경우는 본인들 프리셋 팔거나 아니면은 액션을 팔기 위해서 이제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진짜 본인의 현업에서 촬영하실 때 어떻게 이동하고 어떻게 촬영하고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영상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저는 이런 걸로 많이 공부를 하거든요. 특히 이제 해외 작가분들 같은 경우는 더 다이나믹한 곳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많이 해주셔서, 제가 영어를 잘 못해도 이제 대충 듣고 이제 손짓 발짓으로 하는 걸 잘 따라 하다 보면은 다른 분한테 물어볼 수도 있죠. 이건 너무 궁금한데 뭐라고 한 거냐 물어볼 수도 있고요. 해서 제가 촬영장에 실제 현장에 나가지 않고도 경험할 수도 있고, 또 장르별로 다양한 주제들이 있으니까 요즘은 유튜브가 그래서 가장 큰 스승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배울 수도 있고요. 또
이런 식으로 간접 경험이나 아니면 이론을 공부했으면은 밖으로 나가서 이제 실제로 촬영하는 게 좋겠죠. 근데 이제 카메라가 없을 수도 있으니까 저희 이제 손가락만 있으면은 이렇게 프레임이 다 가능하거든요. 이렇게 네모하면 다 그게 사진이기도 하니까. 아니면은 이제 마음속으로 네모난 그림을 만들어서 프레이밍 하는 법을 좀 습관화하는 것도 좋죠. 그리고 우리는 항상 그 전화 기능이 있는 카메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카메라에는 요즘 것들은 뭐 카메라가 3개도 있고요. 4개도 막 달려있고 5개도 달려있고 각 종류별로 렌즈가 있으니까 그걸로 연습해 볼 수도 있겠죠. 이렇게 얘기를 드렸으면 아마 이제 1번 주제에서 연속적으로 얘기 드리는 거가 될 텐데, 지금 보는 거는 그 영암의 그 슈퍼레이스라는 모터 그 경기예요. 그러니까, 슈퍼카도 있고, 뭐, 저는 이제 이 분야를 잘 몰라서, 뭐, 2500cc, 2000cc에 해당되는 차들이 경쟁하는 그런 큰 행사인데, 이제 풍경 사진에 설명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사람이 그 풍경이 되는 곳도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이곳 같은 경우가 바로 사람이 풍경이 되는 곳이죠. 그래서 이렇게 느려져 있는 모습이 당연한 당위성이 있는 장소고 저는 이 많은 인파 속에서 있는 이런 어떤 규칙적인 모습들이 아름답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촬영을 해봤고 물론 이제 제가 좋다고 해서 다른 분도 좋다고 생각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네. 어쨌든 프레이밍에 대해서 설명할 때는 좀 도움이 되는 사진이 아닌가라고 해서 주제로 갖고 와봤고 이제 1번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시 사진을 표현할 때 이제 유명하신 화가들의 그림을 연상하고 촬영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거든요. 뭐 미국의 유명한 에드워드 호퍼도 있고 뭐 유명한 드가 같은 경우는 사실 사진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의 어마어마한 스냅 그 그림을 그렸거든요. 이 구도에 대해서는 이분 거 보면은 정말 많은 걸 배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뭐 마그리트라든가 피라네시 뭐 이런 것들. 그쵸. 일단은 제가 이제 작가들 구글링 준비해놨는데 작가들 보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요. 미국을 대표하는 이제 화가 에드워드 호퍼인데 보통 도시의 밤이나 뭐 도시의 이런 그 일상적인 모습을 그려놨거든요. 현대인들의 모습들이 좀 나오는 뭐 1940년대 현대인들이라고 하면 좀 지금이라고 안 맞을 수도 있는데 여기서 나오는 빛에 대한 얘기라든가 뭐 도시의 군상들의 모습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과 그렇게 다르지가 않아요. 또 화가들이 바라본 모습들이 우리 사진과 모습과는 다른 게 아니죠. 그래서 에드워드 호퍼의 그림들을 많이 보고 그 도시 풍경 사진을 좀 영감을 많이 받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촬영도 해보는 편이에요. 그래서 유명한 작가분들의 사진, 뭐 그림들 한번 보는 것도 좋고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벤 샨이라는 작가인데 이 작가는 리투아니아 출신인데 8살 정도에 미국에 이민 와서 그러니까 2차 대전 이후에 전후에 뭐 경제적인 안 좋음도 겪었고 미국의 대공황을 또 겪기도 했고요. 근데 이런 그 모습들이 그 뭐 이제 어떻게 보면은 도시의 인간 군상이라든가 뭐 그런 사람들의 감정적인 표현이라든가 이렇게 서 있는 사진, 서 있는 그림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나요? 저도 이제 어떤 사진에서 많이 봤던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의 표현들 뭐 손만 이렇게 깍지 끼고 있는 것들 이분이 또 말년에는 사진 작가를 또 하셨거든요.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우리네 삶과 그렇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뭐 단순하게 좌절만 있는 사진, 그림들이 아니라 일상적인 모습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좀 비현실적인 얘기를 하면 우리 마그리트나 아니면은 이런 분들의 초현실주의 그림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표현되는 가끔 여기는
같은 세계가 맞는가 하는 독특한 공간에 마주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곳에 마주했을 때 나는 이거를 어디서 본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면은 이런 것들을 좀 담아내려고 오마주하는 편이거든요. 약간 뭐 화각에 따라서 압축 그 배경 압축이 되면서 어떤 좀 색다른 분위기가 나올 때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은 더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좀 초현실적인 그림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보면은 연상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거든요. 뭐 렘브란트, 예, 호원님이 렘브란트 작가 얘기하셨는데 렘브란트도 굉장히 유명하죠. 우리가 조명 수업을 할 때 이쪽 이 뺨에 이 세모꼴로 빛이 들어온 걸 렘브란트 라이트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촬영하는 분들한테는 이미 앞서 많은 경험들로 몇백 년에 되는 그런 전해져 내려오는 구도와 뭐 색과 컨텐츠에 대한 그런 경험들로 그런 것들이 또 사진으로 이어져서 이 사진으로 하는 포토 아트가 되고 또 이런 것들이 창작의 큰 거대한 흐름으로 보면은 그렇게 다르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사진을 많이 보는 것도 중요한데 이렇게 그림을 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시면은 미술관 자주 가는 거 추천드려요. 미술관 자주 가서 그림도 보고 이 그림은 어떤 구도로 돼 있는지도 생각해 보고 어떤 식의 색 배치가 내 그림에 도움이 되겠다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고요. 이건 이제 피라네시 동파나인데 이제 사실 이 피라네시 동파나 같은 경우는 다양한 영화 장르에서 이제 오마주 됐었던 거거든요. 대표적으로 놀란 감독의 배트맨은 많은 부분 이 피라네시 동파나 이 로마 시대의 이런 복잡한 구조를 가진 것들을 많이 차용했어요. 약간 어둡고 또 고대에 뭔가 신비스럽고 이런 것들이 도시 사진과 많이 맞닿아 있다고 보거든요. 약간 흑백이라든가 뭐 저채도화된 모습이라든가 이런 모습들이 뭐 구도도 굉장히 멋있죠. 프레임 안에 프레임이 있고 또 아치형이 아름답게 들어가고 하나 눌러볼까요? 네, 굉장히 멋있고 이런 오브제들 뭐 아치에 대한 그런 뭐 접근이라든가 이건 이제 그림을 그린 다음에 동판으로 만들어서 찍어냈던 그런 것들인데 당시에도 어마어마하게 인기가 많았다고 하고 현대에서도 뭐 영화 감독님이나 미술 감독님이 많이 차용하는 그런 것들이거든요. 네, 어마어마하게 멋있죠. 이런 것도 한번 많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구조적인 내용들, 이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풍경 사진 참고할 때 이제 제가 좋아하는 영국 작가인데 윌리엄 터너라고 영국 같은 경우는 안개가 많이 끼잖아요. 그래서 안개가 많이 낀 이제 풍경 작가인데 이 사람들한테는 이게 진경산수한 거죠. 이제 정확하게 그림을 그린 건데 보인 대로 그렸으니까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잘 보이지 않고 뿌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동양화 많은 분위기를 많이 느낄 수가 있어요. 물론 이런 꿈틀대는 색 변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독특하게 다가올 수 있죠. 이분의 그림도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어하고 우리가 뭐 흔히들 아는 고흐나 뭐 마네 이런 분들보다 저는 이분 사진을 이분 그림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런 격렬한 사진도 되게 재밌고 이런 이제 비가 오는 항상 이분 사진은 비가 오고 있어요. 근데 이제 영국 같은 경우는 뭐 저는 이제 안 가봤지만 뭐 12달 중에 한 달가량만 맑고 뭐 11개월 정도는 계속 비가 오거나 흐리거나 뭐 이런다고 하니까 뭐 그런 것을 이제 그리지 않았나 라고 생각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색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생면 추상? 이 로스코 워낙 유명한 분이기도 하고, 이렇게 색만으로도 어떤 표현이 가능하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사진을 촬영할 때 뭐 다양한 색을 잡아서 촬영을 하겠지만, 이렇게 색만으로도, 좀 구체적인 표현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사람을 감정을 불어일으키는 이런 그 표현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일부 촬영을 할 때 이런 그 로스코의 그림을 생각하면서 촬영해 보기도 합니다. 에드워드 호퍼를 이제 보여드렸는데, 에드워드 호퍼가 대체적으로 이렇게 안에서 밖을 바라보면은, 또 밖에서 안을 바라봤을 때 이렇게 이분적인 그 모습으로 많이 그림을 그리거든요. 그래서 그게 생각이 나서 이런 식으로 촬영을 해보기도 하고요. 도시 풍경이면은 약간 이런 식으로 하면은 좀 더 이제 그 초상권이라든가 좀 더 자유롭고, 또 사람이라든가 도시의 표현이 좀 더 단순화됐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주제에 좀 더 다가가기 쉽다고 생각했거든요. 아마 그림 그리신 분도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그리신 게 아닌가, 네, 생각이 됩니다. 네,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제 식당 안에서 이제 지인과 밥을 먹고 일어났을 때 그 모습이 뭔가 그 재밌어서 촬영을 했고, 이렇게 안쪽에 있는 사람이 좀 어둡게 만들었어요.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지인분과 커피 한잔 하다가 아이 어머니가 아이가 너무 우니까 밖에 나가서 이제 달래려고 나가신 중인데, 그 모습이 너무 좀 아름다워 보였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그냥 순간적으로 촬영을 했는데, 저 나름은 좀 만족하는 사진이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여기 지금 프레임에 버스의 뭐 와이퍼라든가 뭐 거울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게 만약에 없었으면은 좀 더 밋밋한 사진이 됐을 거예요. 근데 이것들이 프레임에 노출이 되면서, 물론 이제 뭐 좀 색다른 효과를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초현실 그림을 볼 때, 제가 사진적으로 표현할 때 적용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좀 남다른데? 하면서 촬영했던 기억이 나네요. 네, 이것도 이제 그때 일본 사진할 때 설명했던 사진이죠. 또 이제 피라네시의 그런 기하학적인 부분들이 이제, 여기는 이제 여수 국가산단이고요. 촬영했던 장비는 150, 450 그 줌렌즈죠. 망원 줌렌즈를 활용해서 촬영했는데, 이렇게 가까이 다가서 보면은 여기 있는 파이프라인은 아마 이제 석유 관련된 그런 화학 회사들인데, 이 회사들의 장비들이 마치 그 기계 공화국의 그 혈관들처럼 보이기도 하고, 우리 옛날에 보면은 한 60년대, 70년대인가요? 한 스팀펑크라는 장르가 있었는데, 그런 모습들이 이 풍경에서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것들은 로켓 그 우주선 같기도 하고, 어떤 것들은 이게 하나의 그 생태계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 모습들 때문에 이렇게 프레임을 만들어서 촬영했던 것 같습니다. 뭐, 사실 어제 했던 내용이랑 거의 같은데, 장소만 달라요. 네. 그래서 장소만 설명드리겠습니다. 탁 트인 높은 빌딩이나 산, 뭐 이렇게 높은 곳에서 촬영하면은 우리가 도시의 전경을 마주할 수가 있죠. 그래서, 표준 렌즈라든가 표준 화각으로 프레이밍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풍경 사진을 찍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제가 아까 이 여수 사진을 보여드렸던 것처럼 장망원 렌즈를 들고 와서 좀 더 가까이 다가가서 찍을 수도 있는 거고요. 또 강변과 다리 위 가면은 이제 마찬가지로 그 강변에 있는 뭐 도시의 늘어진 모습, 뭐 성산대교나 뭐 기타 다른 뭐 그 다리에 가서 여의 국회의사당이나 아니면 여의도에 있는 그 빌딩 숲, 아니면은 저 멀리 보이는 그 롯데타워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더 색다른 각도로 촬영했을 때 재밌는 사진이 될 수도 있고요.
물론 이제 이런 촬영 장소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 유명한 포인트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 찾아가서들 많이 찍으시는데, 내가 뭔가 그 같은 사진을 하지만 그 같은 대상을 찍지만 좀 다른 사진을 하고 싶다 이러면 결국은 다른 촬영 포인트를 찾아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장소적 내가 어떤 목적이 있다면 결국 그 목적에 맞는 사전 조사가 필요하고 준비도 필요하고 거기에 따른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도시 풍경 사진은 제가 생각했을 때 꼭 그렇게 가는 것뿐만 아니라 카메라를 들고 어디든 뭐 제가 지금 이론적인 거를 다 끝낸 다음에 근무하면서 점심시간에 갔던 사진도 있거든요. 그거를 보여드릴 건데, 카메라가 있으면 도시 어디든 풍경이고 다 촬영 대상이죠. 이 도심지는 이런 부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이 자연 풍경 같은 경우는 보통 차를 가지고 한참 멀리 가거나 산을 올라가기 위해 1시간 반을 등산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도시 사진은 어디든 다 주제가 되죠. 네, 주관적으로 만드는 나만의 사진이라고 이제 명명했는데, 어떤 대상을 마주했을 때, 이제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구도적인 변주라든가 아니면은 뭐 주제에 대한 흐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내 사진을 만드는데 많은 도움이 돼요. 그래서 어제 얘기했던 건 똑같은 거죠. 또 균형과 긴장감이 정말 중요하다. 그리고 비례와 의외성이 중요하다. 네, 이 사진이 제가 야근한 내 자신이 너무 보상심리라고 해야 될까요? 내 청춘이 이렇게 부살라진 게 아깝다 해서 카메라 들고 퇴근 전에 이제 동네 한 바퀴를 돈 거예요. 제가 이제 북촌에 근무하기 때문에 북촌의 모습들이죠. 해가 지고 있을 때 모습들이고 해가 졌을 때 모습인데, 일부러 셔터 스피드를 한 10분의 1초나 13분의 1초 정도 해서 이렇게 사람이 흘러가는 모습으로 촬영을 했고요. 가로등에 이제 처마를 이제 가로등에 빛이 내려앉아서 그림자를 만드는 것도 재밌었고, 이런 길들 끝에는 또 다른 건물들이 보이는 모습도 좀 재밌어서 이렇게 촬영을 했습니다. 예, 설명드렸던 것 중에 이제 여수국가산단인데, 여수국가산단을 이렇게 촬영할 수도 있죠.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 50mm예요. 저는 보통 광각을 이렇게 즐기지 않아서, 광각이 주는 왜곡이 그 주관적인 표현에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저는 왜곡이 제가 바라보는 시선과 약간 다르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물론 이제 장망원은 어쩔 수 없이 하는 거고, 50mm 그래서 가장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50mm가 바라보는 풍경, 이런 사진도 좋아하고, 이제 아까 사진 또 나왔던 건데, 근데 막상 이런 현장 가면은 이 렌즈만 가져간 게 아니라 다양한 렌즈를 많이 가져가서 좀 이제 맞는 화각으로 촬영하는 편이에요. 지금 이제 설정값이 나오진 않지만 150, 450을 가져갔다고 해서 450mm로만 찍은 게 아니라 이제 줌링을 돌려가면서 찍었겠죠. 그래서 화각에 따른 내가 어떻게 이 주제를 좀 더 표현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결정할 수가 있으니까 풍경 사진에서는 아무래도 줌렌즈가 유리한 것 같습니다. 보면은 그래서 이제 저번 구성과 거의 비슷한데, 근데 미학적으로 훌륭한 사진이 있고 나의 개성이 나온 사진이 있겠죠. 미학적으로 훌륭한 사진이 이제 보정을 좀 다르게 한다든가 촬영할 때 좀 다른 각도로 한다든가, 그게 이제 좀 더 정비례하고 정구도에 더 아름답고 멋있는 사진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작가의 의도,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사진을 바라보고 내가 어떻게 이 사진을 만드는 사진과는 매치가 되지 않을 수도 있죠. 그래서 둘 중에 중심을 두면 어떤 걸로 둬야 되냐 라는 물음이 있다고 하면은 궁금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그거는 촬영자의 선택이라고 봐요. 남들이 원하는 사진을 나는 더 좋아하고 좋아요가 더 부르는 많은 사진을 원한다 이러면은 미학적으로 더 훌륭한 사진 한 게 맞고, 그러니까 어떤 게 더 낫다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 촬영자의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미학적으로 훌륭한 사진 안에 이 촬영자의 어느 정도 의도가 들어가 있어요.
결국은 이 사진은 내가 찍었기 때문에 이 사진 자체는 나의 사진이 되는 건데, 그거를 좀 더 다른 식으로 비틀어서 나의 주제를 가져갈 것인가, 아니면은 좀 더 아름다운 사진을 선택할 것인가는 이제 촬영자의 선택할 몫인 것 같고요. 이게 이제 함께 되면 너무 좋겠죠. 예, 저도 안 돼서 이제 어제와 마찬가지로 물음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 동일시가 되면은 너무 좋은 건데 이게 정말 쉽지 않죠. 그래서 이론적인 부분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제가 준비한 사진을 좀 더 보여드릴게요. 네, 그 40mm 하나로 여행 다닐 때 사진인데, 여기는 뭐 거창하게 어딜 간 게 아니라, 호텔에 있던 그 오션뷰입니다. 그냥 호텔이 엄청 저렴했고, 이렇게 오션뷰도 어마어마해서, 그 새벽에 비가 왔는데, 이제 비 온 뒤에 그 햇살을 뚫고, 빛 내림이 엄청 멋있더라고요. 또 마침 배가 한 척 지나가고 있어서, 이제 건너편도 이제 그 일본의 다른 섬인데, 거기로 가는 게 뭔가 좀 빛내림을 향해 가는 것 같아서 만족하면서 촬영했고, 여기는 이제 그 이부스키 헬시랜드라는 그 검은 모래로 흙모래 찜질하는 데인데, 이제 찜질을 하고 나서 이제 올라와서 사쿠라지마라는 그 삼각산이 있어요. 네, 비가 온 뒤라고 말씀드렸죠. 계속 비가 왔다 갔다 했는데, 빛내림이 마침 이 해안을 내려 쬐고 있어서 그림 같아서 찍었고, 이것도 40mm입니다. 네, 친구랑 이제 저녁을 먹고 밤거리를 이제 스냅으로 촬영한 거고요. 이 사진 아까 봤죠? 아침 일찍 그 사당 가는데, 그 사당에 이제 촬영하러 가는 거죠. 사당에 촬영하러 가는데, 이런 그 트램이라는 도시 경전철을 타고 이제 돌아다니는데, 이런 모습들이 되게 멋있더라고요. 약간 트램만의 정치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일본에 몇 개 없는 고양이 사당이라고 해서 찍어봤습니다. 아주 정비리한, 아주 노멀한 사진이죠. 중앙구도로 하고, 3단 배열하고, 이런 사진도 있다. 저도 이런 사진 찍습니다. 그 아주 정석적인 사진. 사실 정석에서 벗어나는 순간 좀 어려워지거든요, 사진이. 근데 계속 벗어나려고 몸부림쳐야 좋은 사진, 그러니까 뭐 주제를 잡아가는 사진이 되는 것 같아요. 이때는 제가 이런 보정에 좀 한창 할 때라, 광안로에서 보는 이런 2분의 1, 5대5로 나눈 다음에 그 반영되는 모습들과 사람들이 걸어가는 모습들, 어르신이 이제 시선을 방향을 바라보는 방향과 이 정자, 만약에 프레임을 요거 가로등이 안 보이게끔 더 뭐 크롭이나 뭐 트리밍을 할 수도 있는데, 그냥 이게 자연스러워 보였어요. 저는 그냥 자를 수도 있는데 안 자르고 그냥 더 봤습니다. 이 그림자가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원형으로 되어 있는, 이게 이벤트 때문에 달 풍선을 하나 갖다 놨는데, 여기서 그려지는 이 동그란 동심원이 약간 사람과 뭔가 대치되어 있는 것 같아서 이 사람이 안에 있다가 나왔다, 이런 분위기여서 찍어봤습니다. 사진을 바라보는 게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이렇게 일반적인 모습. 네, 이게 이제 작년에 드림 클래스 할 때 좀 일찍 와서 이 동네를 한 바퀴 돌면서 을지로예요. 을지로의 모습들인데, 이렇게 일방통행의 화살표와 이 사람들, 그리고 이 시선에 다다르면은 이런 철탑이 있고, 이런 화살표들에 좀 주안을 두고 촬영을 해봤어요. 오른쪽으로 가지 마라, 왼쪽으로만 가라, 직진만 해라, 이런 것들이 뭔가 이 도시의 삶과 맞닿아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이 사진의 주제는 길인데, 주제가 돋보이는 사진은 아니죠. 보면은 이제 주제가 돋보이려면은 프레임을 좀 더 밑으로 잡고 했어야 되는데, 그냥 이런 직선적인, 이 수평적인 그런 공간도 저는 뭐 괜찮다 생각을 해서 이렇게 보정을 했고요. 예, 을지로를 상징하는 골목 같아서 찍었는데, 이 국밥거리와 이 어지럽게 늘어서 있는 이 전선들. 요즘 신도시들은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없잖아요. 정말 오래된 골목에서만 볼 수 있는 건데, 이 정리되어 있지 않은 이 전선 배선들 보면은, 아직 이런 도시 정치가 남아있구나. 이제
아마 근시일 내에 없어질 것 같아요. 이제 다 재개발하고 도시 정비공사라든가 전신주를 계속 없애고 있는 거기 때문에 또 이런 모습들을 담아놓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수업할 때 홍보로 사용됐던 이런 도시 이미지들, 이날이 이제 일몰이 떨어질 때 그 도시의 이 음영을 이제 미국의 작가분이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셨던 게 기억이 나서 그 그림을 맞춰서 저도 촬영했던 거고, 색온도를 안 그래도 붉은 빛으로 타오른 걸 더 붉게 만들어서 지금 사진을 만들었어요. 촬영 원본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좀 넓게 찍혔는데 이 하늘이 좀 보정을 하다 보니까 비현실적인 것 같아서 이 하늘을 안 보여도 되겠다 해서 이렇게 밑으로 트리밍, 크로핑 한 거고요. 이런 이미지들이 되겠죠. 이제 막 그 밤이 돼가고 있는 중이니까 이제 아파트에서는 불을 켜기 시작하고 여기 있는 그 근생 주거지죠. 예. 거기서도 불을 켜기 시작하고 이런 우리들 사는 모습들이 재밌어 보였어요. 지붕들의 색들도 재밌고 여기 있는 초록색 테니스 코트도 재밌고요. 예, 물론 이제 그 방수 도포죠. 방수 도포인데 외국인 분들이 테니스 코트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네, 야근 뒤에 이제 모습들입니다. 이 얘기를 좀 드려야 되는 게 제가 이제 프리셋을 오늘 드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프리셋 같은 경우는 아마 채팅창에 링크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를 드릴 거고, 밝은 매트 흑백은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매트한 흑백이 된 프리셋이고, 라이트룸 안에 있는 프로파일 중에 저채도 흑백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제 눈에는 엄청 이상적으로 잘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서 제 나름 이제 같이 어레인지해서 만든 흑백 프리셋입니다. 근데 참고로 제가 흑백 프리셋을 이런저런 거 많이 만들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애정하는 프리셋이에요. 흑백 프리셋 자체가 굉장히 만들기 어렵고 그러니까 좀 다양한 사진에 좀 쉽게 적용이 될 만한 프리셋으로 만들다 보니까, 근데 그렇게 만들다 보면은 좀 독창적이거나 개성적이기 어렵거든요. 근데 이것 같은 경우는 여러 사진에 쉽게 적용이 되고 또 아름답게 이제 결과물을 만들어주는 편이어서 많이 좋아하는 프리셋입니다. 그리고 이 안내사항 꼭 한 번씩 읽어보세요. 뭐 이렇게 노출 정도는 꼭 잡아주세요. 이렇게 돼 있고, 뽀샤시 인물은 진짜 뽀샤시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 풍경에는 좀 잘 안 맞고, 이 왼쪽에 있는 원본이 오른쪽처럼 이제 뽀샤시하게 바뀌어요. 이게 저 나름 인스타그램이나 아니면은 요즘 친구들이 SNS에 이제 좀 좋아하는 이미지, 약간 피부도 좀 뭉개지면서 뽀얗고 예쁘게 나오는 그런 걸 생각했고요. 또 실제로 뭐 받으셔갖고 핸드폰 라이트룸 적용해보는 것도 괜찮으실 거예요. 이제 다만 요거 같은 경우는 좀 까탈스러워서 이 보정이 좀 어두우면은 좀 안 이쁘거든요. 그래서 좀 너무 밝게는 아니고 아주 조금만 밝게 잘 잡아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제가 좀 요새 자주 쓰는 건데, 이름은 수묵화라고 적었는데 흑백이 되는 게 아니라 채도가 바뀌는 거거든요. 저채도로 바꿔주는 건데, 요거는 제가 항상 보정할 때 색이 다채롭게 나오게끔 하는 보정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채도를 좀 빼도 색이 빠지는 게 아니라 저채도의 색이 남아있는 게 아닌가, 그대로 풍부하게 남아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저채도로 효과적으로 표현될 수 있는 프리셋을 만든 거고요. 네, 인물은 요즘 좀 안 이쁘죠. 근데 이게 풍경에 엄청 예쁘게 나오거든요. 이게 좀 독특하고 독창적인 분위기가 나와서 요거를 좀 제가 인스타그램 올릴 때 좀 자주 애용하는 편입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는 것도 좋고요. 이제 안내 보면은 풍경 사진에 쓰면은 기대가 효과 보실 수도 있고, 이제 대신에 대비를 좀 조절해 줘야 돼요. 그리고 색온도가 노출, 이게 색이 없는 게 아니니까 색온도도 당연히 잡아줘야 되고 노출 조절도 잡아줘야 돼요. 근데 뭐
그렇게 어렵진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적용을, 네, 제가 샘플로 준비한 게 있는데, 그걸 한번 적용하면서 같이 볼게요. 그 다운 받으신 다음에, 이제 적용 한번 다들 아실 거예요. 이렇게 플러스 눌러서 사전 설정 가져오기. 그래서 이제 해당 폴더 들어가서, 이렇게 매트 흑백 부르면은, 네, 사용자 설정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렇게 누르면 적용이 바로 되죠. 그래서 다 가져와 볼게요. 예, 세 가지를 다 가져왔고요. 지금 여기 등록되어 있는 사진들은 제가 뭐 보여드리려고 가져온 사진들이어서, 이 사진, 예, 이 사진은 아시아 문화전당에서 입상했던 사진인데, 이게 이제 코로나 시대에 행사를 준비는 해야 되니까 그 행사 담당자가 어떻게든 하려고 한 고심한 흔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빛이 딱 떨어졌을 때 이렇게 그림자가 늘어나 있고, 이게 빅도어 시네마라고 해서 여기 이제 공연장 큰 그 문이 있는데 거기다가 영사기 그러니까 프로젝터를 틀어서 영화를 보는 그런 프로그램이고요.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든 행사를 해야 되니까 이렇게 예약자를 받아서 이게 띄어놔서 둘둘씩 해서 행사를 하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고 그 와중에 빛이 세모꼴로 떨어진 데다가 그림자도 예뻐서 촬영했었고, 네, 이 사진을 세모카로 하면은 이런 분위기가 나오죠. 저채도 사진인데 너무 진하게 하는 건 좀 그렇고, 대비를 살짝 줄인 다음에 그 검정결만 더 넣을게요. 뭐 이렇게 잡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사진이 이렇게도 표현이 가능하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뭐 매트한 흑백으로 표현할 수도 있겠죠. 이런 프리셋입니다. 뭐 그리고 사실 어제 수업하면서 사진을 좀 더 보여드리려고 했어요. 뭐 이 사진 같은 경우는 200mm로 촬영했는데 멀리서 이 친구를 찍은 모습이거든요. 마침 이제 그 물길을 아이가 재밌게 이제 펄쩍펄쩍 뛰면서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찾아서 촬영을 했는데, 쭉 따라서 같이 걸어다 보니까 제가 있는 해안가까지 이 친구가 걸어왔거든요. 같은 200mm로 촬영한 건데, 이제 역광이다 보니까 이 친구가 원래 사실 이렇게까지 어둡진 않거든요. 근데 이제 더 까맣게 해서 실루엣을 만든 거죠. 더 까맣게 해서 실루엣을 만들고, 이 새도 뭔가 이 친구와 상호 호환하는 것 같아서 이렇게 촬영을 했습니다. 뭐 이렇게 흑백으로 만들 수도 있고 스모카로 표현해서 할 수도 있는 거죠. 사실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 모두가 이제 보정이 다 끝난 상황이라, 네, 여기다가 더 치우는 게 좀 의미가 없기도 해요. 네, 이 사진 같은 경우는, 네, 로스코 아까 그 생면 추상으로 하시는 이제 작가분 설명을 드렸는데, 그렇게 이제 색만 보고도 다른 감상을 만들 수가 있어서 이렇게 촬영을 했고, 이것도 마찬가지죠. 안개가 습도가 짙은 날에 이제 짙으면은 이 바다와 이 하늘의 경계가 모호해지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얘기하고 싶었어요. 뭐 이런 사진들이죠. 뭐 이렇게 밀제 사진이죠. 보통 이제 밀제라고 하면은 이런 사진이 아니라 이제 밀제라고 한번 쳐볼게요. 예, 이런 모습들을 많이 촬영하시죠. 이 자욱한 운해에 이제 빛이 떨어지고, 해가 이렇게 이렇게 뭐랄까요? 이 나무를 뚫고 내려서 그림자를 만드는 이런 모습들을 많이 촬영하시는데, 네, 이런 장엄한 모습들 많이 하시는데,
이렇게 가까이 다가가도 이런 재밌는 모습이 나와요. 그래서 항상 촬영지 갈 때는 그러니까 28105도 쓰고 이제 지금 가져오지 못했지만은 150, 450도 사용했었습니다. 이 사진은 이렇게 해서 그 일본 펜타스에서 한번 SNS에 올려주셨어요. 뭐 이제 자체 공모전 해서 아침 주제로 이게 좀 받았습니다. 뭐 상금은 없더라고요. 이렇게 촬영들을 하죠. 뭐 일단은 보여드리는 사진 여기까지고, 프리셋 같은 경우는 도시 사진이나 이제 풍경 사진에도 다양하게 사용하니까 재밌게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Q&A 시간이 있죠. 제가 오늘은 수업하면서 채팅창을 많이 못 봤는데 한번 궁금하신 부분 있으면은 지금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 Q&A 받을 때 각각의 장소 찾는 남합의 비법이 있나요? 장소에 대해 미리 알고 가는 건지 여행단 촬영해 본지 궁금합니다. 라고 이제 질문하셨는데, 이거 어제 답변하지 않았나요? 어제 답변 드렸던 것 같은데, 비법이라고 할 거는 없고, 그냥 많이 물어보고, 로드뷰를 많이 찾고, 네,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다른 분이랑 똑같죠. 요즘 바디에 비해 화소수가 적은 구형 바디로 크로핑, 트리밍을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문제가 없진 않죠. 요즘 우리가 사용하는 핸드폰도 화소수가 어마어마하고요. 모니터도 뭐 4K나 뭐 8K까지 지원하는 엄청 선명한 그런 매체란 말이죠. 근데 이제 구형 바디를 사용하면 아무래도 화소수가 부족하고 꼭 거기다가 트림이랑 크로핑까지 하면은 이 사진이 뭉개져서 약간 알갱이라고 하죠. 픽셀의 입자가 보이게 돼서 아무래도 내가 원하는 퀄리티의 사진을 보여주긴 어렵죠. 다만 그걸 이제 커버하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토파즈라는 프로그램 이용해서 해상도를 좀 더 올리는 방법도 있고요. 요즘은 포토샵에서도 그런 기능을 지원합니다. 또 그것과는 상관없이 옛날 구형 바디만의 독특한 분위기가 있거든요. 약간 센서의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생기는 노이즈들 이런 것들도 감성으로 받아들이는 뭐 분들도 있어요. 뭐 저는 선호하지 않지만 일부러 10몇 년 전 거 바디를 사용하고 20년 전 바디를 사용해서 그런 촬영을 하는 것도 그 나름의 개성 표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도 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또 K3 마크 3를 사용하고 있는데 구형 렌즈를 쓰니까 느린 것 같아요. 최신 렌즈를 쓰면 어떤 장점이 있나요? 당연히 최신 렌즈를 쓰면은 빠릅니다. 빠르고 최신 렌즈이기 때문에 뭐 수차라든가 이런 거 잘 잡혀 있어서 K3 마크 3 같은 경우는 제가 사용해 본 바로는 1650 PLM 렌즈 있잖아요. 스타 렌즈 그게 제일 좋았다고 생각하고요. 그거 제외하고도 뭐 최근에 나온 렌즈들이 아무래도 좋은 성능을 발휘하죠. 근데 저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좋은 성능이 발휘하는 게 좋은 렌즈인가? 그것도 좀 생각을 해볼 문제입니다. 해상도나 좋은 성능을 발휘하는 아주 쨍하고 좋은 결과물이 내가 생각할 때 좋은 결과물이 아닐 수도 있죠. 나는 55mm, 우리는 이제 펜탁스 쓰신 분들은 55스타라고 해서 55mm 점사를 많이 좋아하는데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렌즈거든요. 지금 대파 50mm를 사서 팔았지만 가끔 생각나요. 이 1.8 때 신묘하고 되게 재밌는 보케가 예전에 모델한테 사진을 보여줘도 이건 뭐예요? 무슨 렌즈로 찍었어요? 라는 물음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재밌는 결과물을 만들어 주거든요. 뭐 물론 조리개를 조금만 줄이면은 해상도도 엄청 좋고요. 그래서 구형 렌즈라고 이게 좀
뭐 부족할 수는 있는데 이 친구들이 나쁜 렌즈가 아니라 이 친구들의 개성을 갖고 있는 렌즈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고, 또 펜탁스 같은 경우는 필름 시절에 옛날 렌즈도 쓸 수 있잖아요. 근데 얘네들도 최신 바디에 사용하면은 아무래도 그 해상력의 차이라 그럴까? 그 코팅이나 뭐 연삭 뭐 이런 부분도 옛날보다는 최신 게 좋기 때문에 많이 부족한 게 사실인데, 또 그 렌즈만의 독특한 분위기들이 있어요. 보케부터 해서 뭐 색의 표현이라든가. 근데 그런 것들을 개성으로 받아들이고 사용한다면 옛날 렌즈도 좋은 렌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장 좋아하는 시간대와 자주 찾는 장소. 가장 좋아하는 시간대는 근데 저는 좀 이제 일출은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체력적인 문제 때문에 일출을 잘 안 하고, 일몰을 좀 많이 하죠. 약간 촬영하는 게 어떤 촬영을 하는 목적성도 있지만, 내가 어딘가 여행 가는 그런 목적이 크거든요. 지금 우리는 이제 취미 사진사니까 어디 잠깐 마실 가서 좋은 사진 하는 건 좋은 거고, 또 이제 맛있는 거 먹으면 더 좋은 거고, 약간 그런 생각으로 일출보다는 이제 점심에 나가서 일몰까지 찍고 오는 거를 주로 했던 것 같고요. 뭐 은하수도 자주 찍으니까 은하수를 찍기 위해서는 당연히 새벽에 나갔었고요. 자주 찾는 장소는 말씀드린 습지를 자주 찾아가는 것 같아요. 습지라든가 농수저수지, 뭐 남들이 잘 안 가는 장소들. 전 새 사진도 좋아해서 이제 철새들이 자주 오는 장소 뭐 이런 데도 많이 찾아가고, 그리고 자주 찾는 장소로 특정을 한다고 하면은 사람이 없는 장소를 자주 찾는 것 같아요. 이 도시 사진도 라이트 페인팅을 하려면 사람들이 없는 아주 시커먼 어두컴컴한 장소를 찾아가야 되니까 그럴 것이고, 뭐 그리고 옛날에 찍은 사진이요. 옛날 찍은 사진 자주 보죠. 자주 보면서 생각하는 게 옛날에 비해 내가 얼마나 많이 나아졌는가. 그러니까 예전에 찍을 때는 뭔가 실수도 많이 하고, 그리고 그 찍으면서 내가 어떤 생각으로 찍었는지 이게 생각이 나잖아요. 뭐 남이 그 사진을 볼 때는 잘 모르시겠지만 내가 그 사진을 볼 때는 내가 이렇게 찍었었지, 이런 부분 반성해야지, 아니면 다음 찍을 때는 이렇게 안 찍고 다른 식으로도 찍어봐야지 또 있고, 또 이 사진은 생각보다 잘 찍었네, 나는 어떻게 찍었지, 뭐 하면서 다시 되새기기도 하고요. 그게 이제 자기 발전의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공부할 때 예습하듯이 복습도 하잖아요. 이제 복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경기도권에 자주 가는 촬영 장소. 제가 이제 이 얘기 드리기 좀 그런데, 광주권에서 오래 생활을 했고 광주에서 많은 촬영을 했어요. 그래서 경기도권에서는 아무래도 촬영이 좀 적고요. 이제 올라온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제가 올해 올라와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제 원래는 서울 사람입니다. 서울 사람인데 사진의 시작을 이제 광주에서 해서, 그래서 이제 결과물들이 전남권이 많아요. 은하수 사진도 전남권이 많은 거고요. 그래서 경기도권은 제가 뭐 잘 모르겠네요. 일단은 여기까지 설명드린 것 같고, 혹시 이제 질문 다 해주신 것 같으면은 이제 마무리 할까 하는데, 일단은,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설명드릴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빠뜨린 게 있어요. 제가 이제 사용하는 장비, 이제 제일 풍경 사진 할 때 제일 많이 쓰는 게 요 새 렌즈와 그 150, 450, 제가 지금 가져오지 못했는데 150, 450이고, 또 풍경 사진 때 제일 중요한 거, 이 삼각대가 있죠. 삼각대 설명도 좀 드리면은, 제가 크니까 책상 위에 올려놓을 순 없고 이렇게 올려서 설명을 드릴게요. 네, 지금 삼각대는 그 맨프로토의 05 시리즈. 제가 생각할 때 그 센터 칼럼까지, 아마 은하수 설명 드릴 때도 똑같이 설명 드렸을 텐데, 굉장히 견고하고 가성비도 좋고 좋은 삼각대였고, 이건 3웨이 기어인데 장단점이 있습니다. 어쨌든 좀 사용하기 편해서 사용하고 있고, 이게 수평 수직 이동이 굉장히 편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예전에 권학봉 선생님 강의 보고, 이거 나도 사야겠다 해서 산 건데 아주 잘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산 거, 이 밸런스 볼이라고 해서 밸런스 하프 볼이죠. 이게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이게 풀면은 한 10도 간격으로 이제 흔들리는데 이렇게 수평 잡기가 굉장히 좋아서 만약에 이제 추가 장비를 고려할 때 이 밸런스 볼 사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풍경 사진 할 때 이렇게 단단하게 지지되는 그 삼각대가 정말 중요하고, 우리가 이제 낮에 주광 촬영할 때는 거의 사용하지 않지만 이제 일몰이나 아니면 밤 촬영할 때는 삼각대가 필수거든요. 그래서 가급적 은하수 설명할 때는 똑같아요. 그 가슴 높이까지 올라오는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그 무거운 삼각대를 추천드립니다. 네, 가벼운 트래블러는 넘어지기 쉬워요. 넘어지면은 그 카메라 그 삼각대보다 더 비싼 수리비를 묻니다. 이 렌즈가 와장창하거나 카메라가 와장창하면은 어떤 경우에는 새로 사는 게 더 나을 정도의 수리비를 물기도 하니까 반드시 삼각대는 튼튼하고 신뢰감 있는 걸로 구매하시고 구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쨌든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즐거우셨는지 모르겠네요. 3웨이 말고도 뭐 비디오 헤드도 있고 이제 그 볼 헤드도 있는데 주로 3웨이를 쓰는 것 같아요. 네. 일단 여기까지 설명드리고요. 오늘 즐거우셨으면은 이제 좋아요랑 구독 꼭 해주시고 그 김대리 아지트 세기 펜시에서 앞으로 계속 좋은 이제 그 주제로 많은 영상들 올릴 테니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늦게까지 그 들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기 설문지 올라오거든요. 설문지 꼭 작성하셔서 이제 그 설문지 작성하신 분 추첨으로 또 그 펜타프리즘 기념품을 또 드리고 있으니까 꼭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끝낼까요?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봐요.